빨리 지을 수 있는 빌라 공급을 늘리고 보증금 떼일 우려가 없는 빌라 전셋집을 공급해서 아파트로 쏠리는 전세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게 정부 구상인데요. 서울 집값은 계속 뛰는데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진미은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 대책을 조금 자주 내놓고 있습니다. 88 부동산 대책 자료만 해도 2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고 파격적인 내용도 많다고 하는데 우선 조금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김인만 소장님. 네. 뭐 핵심적인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번 대책? 일단 주택 공급의 좀 확대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택지 발굴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을 제정해서 공급 물량을 좀 많이 풀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를 통해서 21만 7천 호 정도 수도권, 일기 신도시도 포함해가지고요. 그 정도 물량을 공급을 하고 또 신규 아파트는 그린벨트 풀어서 8만 호 추가 공급을 하고 지금 3기 신도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추가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조정을 통해서 2만 호 더 공급을 하겠다. 이런 아파트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미분양에 대해서는 미분양 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매입 확약해 줄 테니까 미분양 자신 있게 걱정하지 말고 공급하라는 신호를 주고 있고요. 좀 눈에 띄는 내용은 앞서서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비아파트 공급을 좀 획기적으로 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11만 호 정도 물량을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게 비아파트는 아니지만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 매입 임대도 많이 해주고 또 그 사업자들이 취득세 면제 이런 혜택들도 줘서 결국에는 다양하게 비아파트 지금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도 늘려주겠다.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도 늘려주겠다. 미분양을 매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도심 재건축도 우리가 활성화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공급 물량을 많이 늘려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간단하게 설명만 해도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하나하나 조금 따져봐야 되겠는데 우선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집값을 조금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생각, 이번 대책으로 과연 달성될 수 있을지 전체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교수님? 네, 지금 올 들어 이제 6개월 연속하여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좀 오르고 있고요. 거래량도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퍼지고요. 또한 청약의 과열 경쟁이 굉장히 가시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어떤 대책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앞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좀 안심, 이 조급증을 좀 이렇게 늦추는 그런 역할은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가격이죠. 가격.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결국은 너무 비싼데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 또 불안감이 남는데요. 그런 그 위해서 지금 공급을 늘리는 건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기본 메커니즘이 사실은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의 전제는 집을 헐어야 되죠. 그렇죠. 다시 집을 헐은 거예요. 네. 집을 헐고 새로 짓게 되면 뭐 한 1.5배 정도가 더 생기죠. 그럼 사실 순공급으로만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집이 헐리기 때문에 내가 어디 이사를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전세 수요, 굉장히 전세값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게 공급을 늘려서 즉 지급의 가장 초점이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도심 내 우량한 지역에다가 내 집을 늘리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굉장히 맞는 방향이지만 네. 이 재건축 재개발이 갖고 있는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주변의 전세 집값을 부추길 수 있는 굉장한 사실 그런 아이러니네요. 촉진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안정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지역마다 조금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 저는 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이주 수요를 분산시켜 나가며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재건축, 생각합니다. 재개발 추진을 네네. 조금
좀 활성화하지만 네. 좀 이제 이주 수요가 일시에 한목에 몰리지 않도록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시장도 혼란스럽고 아. 굉장히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전월세 구하기도 힘든데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격 안정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미 사실은 양을 늘려서 가격을 낮춘다라는 공식은 이미 깨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공급을 왜냐면은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킨다. 그렇죠. 지금 어느 시장에서나 우리가 사실은 이 가격이 사실은 공급에 좌우된다기보다 어느 지역이냐, 품질이잖아요. 어느 아파트냐, 어느 브랜드냐. 사실은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편리한 지역 네.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고정적인 수요가 계속 뒤따르기 때문에 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끌어내리는 좀 효과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래요?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걱정되네요. 공급을 계속 늘리면서 이 수요자들이 좀 조급증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건데 이게 가격 안정 효과를 약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 진 교수님 이제 그런 평가를 해주셨고 우리 김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대책의 전체적인 효과 이제 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집값 오르는 거?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시장에 최근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5월부터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집값이 올랐는데 집 사는 분들이 이제 옛날처럼 뭐 갭 투자 뭐 이런 투자 수요들이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무주택자들이거나 1주택 가지신 분들이 팔고 갈아타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직접 만나서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불안하게 너무 불안하게 왜 이렇게 사냐라고 조급하게 하면 살려고 하느냐? 2021년, 2020년 폭등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내가 또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여기서 집값 더 올라가게 되면 나는 불안하다. 왜 이렇게 그럼 불안한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 뭐 앞으로도 공급이 부족할 것 같아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뭐 전세 가격도 올라간다, 분양가도 올라간다, 금리는 내려갈 것 같아,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원인은 불안감이거든요. 불안감. 그럼 이번 대책 내용을 보고 예.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 괜찮은데 이제 주요 내용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비아파트, 빌라 공급을 늘려주겠다라는 건데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하는데 나는 당장 지금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를 고민하는데 신규 그린벨트 풀어서 그린벨트. 10년 어느 세월에 2018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도 아직 본청약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풀어서 이거 될까? 과연?에 대한 근본적인 좀 회의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건 아파트인데 예. 빌라 오피스텔 비주거용 비아파트를 네. 이렇게 공급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당장 불안한 심리를 좀 안정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역부족이 있고요. 숫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42만 7천 호, 8만 호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이제 270만 호 계획이 그렇죠. 발표가 됐습니다. 270만 호 굉장히 큰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계획으로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뭐 42만 7천 호, 8만 호가 사실은 공감이 되지도 않고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도 체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믿고 기다리기에는 여전히 좀 신뢰 하락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부가 빨리 신뢰를 얻어야만 집값 안정을 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번 대책 중에서 이 공공 신축 매입을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그리고 뭐 서울의 빌라를 무제한 사주겠다. 미분양되면 또 다 사주겠다. 자, 이 부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빌라에 대한 공포증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진정시켜서 뭔가 아파트 매입 수요를 줄이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이게 현실성이라든지 계획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공공신축 매입이 이제 도입된 것은 2020년 11월이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태풍 흰남도 때문에 반지하 주택의 침수 또 인명 피해가 뒤따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빌라 주로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형태들이 반지하를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공공이 이제 매입을 하고 또 이제 신축을 통해 갖고 좀 지원하자는 취지였었는데요. 지금 사실 실적이 그동안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많지가 않고요. 보도 자료에는 이제 신축 매입을 하겠다라고 신청하신 분이 굉장히 뭐 7만 7천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신청을 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적격한지를 쭉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LH가 그 판단하는 거예요? 네, 신청을 판단을 한 해서 다음에? 이제 공고를 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쭉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직선거리 25m의 위락시설이나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모텔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주거지로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적합하지 않은 요인들을 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신청 모두에 대해서 또 승인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공공 신축 매입은 LH가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업자가 짓고.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다 더 민간 수요를 겨냥하여 이 수요를 반영해서 짓는 건 또 좋고요. 네. 또 이분들이 그냥 짓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설계를 같이 협의를 좀 합니다. 우리 여기는 뭐 주민 공동센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뭐 엘리베이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협의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이 집을 땅을 매입을 하거나 또 지금 보도 자료에도 있지만은 좀 쓰러져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노후된 집을 사면은 철거 비용도 많이 주고 그거에 대해서도 또 지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빠르다고 하지만 이제 2년간 사실은 이제 뭐 한 11만 호를 하기에는 상당히 또 좀 무리가 많이 빌라는 좀 아파트보다 훨씬 빨리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네.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빨리빨리라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11만 원, 그러니까 연 뭐 4만 원, 5만 원 넘는데 작년에 LH의 기존 주택 매입의 실적을 보면 네. 사실은 한 3만 호가 목표였는데 예. 5천 호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작년에 한 4,600호로 끝났는데 우리가 SH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사실은 신규 건설도 해야 되고요. 예. 이렇게 민간이 건설한 집도 매입하여 사기도 또 해야 해야 되고. 되고 미분양도 또 매입을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인 미션이 주어졌을 때 네. 과연 이 모두를 다 잘하면 가장 좋지요. 근데 이 모두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예. 좀 가버넌스가 좀 잘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지어야 되고 사줘야 되고 미분양도 사야 되고 LH가 뭐 돈은 있나요? 우선 그게 얼핏 걱정이 좀 되네요. 제가 볼 때는 돈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LH 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 10조가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LH가 이걸 또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무리한 정책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까지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 임대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안 나왔거든요. 예. 안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왜, 자, 뭐 위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 대책이 발표됐으니까 야 예산 줄 테니까 빨리 해라고 하면 예. LH에 매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 집 사듯이 어. 역세권에 좋은 집 꼼꼼하게 알아보고 살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사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팔지 못하는 주택들을 또 무리하게 매입을 해서 또 이거 그 지금 새로 짓는 빌라를 사는 거죠. 새로 짓는 거. 새로 짓는 신축도 있고요. 그렇죠. 또 매입 임대하게 되면 지어진 것도 또 사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이 이 주택들을 원하지도 않는데 LH가 이렇게 사서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난센스고요. 지금 또 LH가 보유하는 주택들 중에서 공실로 비어져 있는 주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놓은 것 중에서 매입을 했는데 또 활용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맞는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기준이 안 맞으면 그냥 공실로 비워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내 집이었으면 공실이 생기면 기준을 바꿔서라도 어떻게든 임차인을 채우고 소진을 그래요? 시키는데 이걸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된 LH가 갑자기 관리를 잘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괜히 잘못하게 되면 또 세금 낭비 그래요. 측면도 있기 LH 때문에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과연 다 감당이 가능한지 정부는 뭐 기획재정부와 상의를 해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는 하니까 조금 믿어봐야 되겠는데 뭐 6년 정도 임대로 살다가 분양을 전환하는 거는 조금 매력이 있지 않겠느냐. 정부는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던데요. 혹시 매력이 좀 있나요? 분양 전환형 임대 6년? 그렇죠.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6년 동안 살다가 뭐 거주자한테 우선순위를 주고 또 좀 저렴하게 또 분양을 해준다면 뭐 반드시 실수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사실 5년 임대, 10년 임대 이렇게 조건부 임대 주택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기존 주택에 그러니까 비아파트에 대해서 6년 거주 이후에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이제 좀 좋게 평가를 했고요. 6년으로 딱 자를 게 아니라 한 8년 이후에는 그럼 안 되나? 예를 들어서 6년이 이제 상한으로 하지만 조금 더 뭐 비용이 부족하니 좀 더 거주하다가 어쨌든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에 대해서 조금 저는 기대를 해보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뉴홈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공공주택 50만 호를 목표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뉴홈 나눔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저렴한 만큼 나중에 이제 올랐을 때, 집값이 올랐을 때 이제 나누는 거죠. 개발이익에 한 개발이익을 나눌 때. 30%는 정부가 갖고 이제 70%는 갖는데 이제 요거 이제 6년 뒤에 요거 이제 기존 매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감정가 대비로 해서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제는 굉장히 그러면 빌라도 좀 많이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좀 분양을 받으려고 하겠죠. 사람 심리가.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LH가 사서 전월세를 줄 때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LH가 임대주가 되는 거잖아요. 임대인이 되는 맞습니다. 건데 네네. 이제 좀 괜찮다. 내 전세금 떼일 염려도 없고 안전하고 이렇게 심리가 좀 돌아서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네. 기대할 수 있느냐. 세입자들이 이제 뭐 빌라 좀 마음 편하게 좀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일단 LH가 임대인이면 좀 안심은 되겠죠. 예. 설마 LH가 전세금 안 돌려줄 리는 없기 때문에 공공이 보장을 하니까 저는 이렇게 분양 전환형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살다가 마음에 들면 사도 되고 그냥 나가 임대로 거주해도 되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6년이라고 못 박지 마시고 예. 뭐 최장 10년까지도 해서 마음에 들면 나는 6년이 아니라 10년 또 살게 해주고 살다 보니까 난 너무 마음에 드네. 예. 이 집 사야겠다라고 하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또 감정 평가를 해서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좋습니다. 좋은데 물량이 과연 얼마나 이게 해줄지에 대해서 정부 계획처럼 물량이 정부는- 나와줄지 그리고 무제한하겠다. 무제한 무제한이라는 게 참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무제한이 얼마이며 어. 이게 사실 있는 대로 다 해주겠다. 짓는 대로 다 사주겠다. 빨리 우리 지어라. 지금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여러 가지 공급 대책들이 나왔는데 네. 지금 제대로 이행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공 재개발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절반 정도 임기가 지나갔는데 무제한을 과연 몇 년 동안 무제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제가 볼 때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아마 노력을 좀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물량을 가지고 우리 전체 시장의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만한 물량이 나올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되겠으나 물량 자체가 규모의 경제를 본다면 물량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거는 혜택이 어떻습니까? 이 보통 아파트 청약할 때 이미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이렇게 작은 걸 갖고 있는 분들은 1주택자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 작은 거의 면적을 조금 높여가지고 이번에 84제곱미터까지 인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혜택이 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거주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유자 빌라 소유자분께는 이제 혜택이 될 수도 있지만 예. 지금의 사실은 올해 이번 대책의 큰 구도가 이제 신축하면서 이제 비아파트 부분도 좀 정상화 시키겠다는데 그렇죠. 비아파트에 사시는 분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예. 신규로 가세요. 라고 하는 기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저는 조금 약간 당황스러웠거든요. 결국 비아파트가 정상화되려면 이런 거주자들이 정말 빌라에 거주 환경을 좋게 해서 거기에 오랫동안 내 집에 잘 사는 게 중요한데 네. 물론 이분들이 좀 더 나은 집, 나은 동네를 위해서 이사라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네. 너무 이렇게 집을 가지신 분한테까지 이렇게까지 혜택을 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청약 제도의 사실 이제 원칙. 우리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이르는 아주 그 중요한 네. 이 길의 역할을 해왔는데 청약 제도의 어떤 원칙과 질서가 예. 약간 무너지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보다 못하신 분 중에 임차로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집을 가지신 분이 빌라라는 이유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무주택자분들께서 동의를 하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이번에 이제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을 조금 넓혀준 건데 이제 빌라 규모도 좀 큰 걸 가지고 있어도 청약할 수 있겠는데 빌라의 주거 사다리 어떤 역할도 있지만 빌라의 좀 환경을 더 주거 환경을 더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지금 빌라 대책 워낙에 이제 빌라 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가 좀 있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네. 빌라 대책 못지않게 중요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잖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린벨트 해제한 게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마지막이었죠? 그때 보금자리 하면서 세곡 내곡동에 이제 많이 풀었죠. 이번에 지금 푼다는 게 어느 정도 땅을 풀어서 어느 정도 지켰다는 계획인가요? 일단 이번에는 뭐 8만 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만 호 정도 공급 물량이면 그린벨트를 상당히 많이 풀어야 됩니다. 특히 10,000 가구 정도를 서울 그린벨트는 10,000 가구 정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10,000 가구. 10,000 가구면 상당히 큰 면적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MB 때 세곡 내곡 했던 정도 수준 그 정도 물량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MB 때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MB 때 과연 보금자리 주택을 해서 반값 아파트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과연 서울 주택 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그 대책이. 네네. 결국에는 그 좋은 서초구, 강남구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당첨이 되신 분들한테만 로또를 선물을 해준 거고요. 전체적인 주택 시장 안정에는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서울이 지금 주택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10,000 가구 정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해준다고 해서 지금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2,000세대 정도인데 그 정도 입주해가지고도 별 효과도 없는데 지금 10,000 가구 정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아껴둬야 될 그린벨트를 풀어서 별로 효과도 없는 당첨되는 사람들한테만 로또를 줄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반응이고요. 우선 회의적이라고 하지만 어느 곳이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가 될까요? 지금 나온 뭐 곳들을 보면 일단 시장에서 호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풀 수 있다면 이제 세곡 내곡동 쪽이 아직도 그린벨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동네 동지 같은 서초구, 부분. 그렇죠. 내곡동, 과천 쪽 하고요. 하고 이제 북부 쪽에도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아마 북부 쪽에 저 의정부 근처 강북 쪽으로? 강북 쪽에 풀어져서 공급을 한다면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시장의 호응을 얻으려면 결국에는 서초구, 강남구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정도 물량 가지고 저는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괜히 자칫 또 과열 양상, 로또 분양, 또 열풍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진미은 교수님은 어떻게 그린벨트 해제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는 이제 정부로서는 다급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예고를 했는데 이 대책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은? 저는 원래 이제 그 학자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린벨트 하면 그린은 지키고 벨트는 풀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태의 가치가 크고 환경적인 그야말로 그린은 이제 사실 우리가 기후 위기와 굉장히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의 그런 숲과 그리고 유보지가 좀 있다면 이 열을 좀 흡수하고 하는 이제 환경적인 가치도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린은 어떻게 지키고 그 벨트를 그럼 어느 벨트를 풀 거냐? 그린을 지키면서 벨트를 네. 풀자. 그거 뭐 어려운 숙제인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모든 그린벨트가 이렇게 가장 원래의 목적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훼손되거나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렇게 방치되거나 아마 이제 외곽에 많이 가보시면 약간 좀 관리가 안 된 어수선한 이런 전경들 또 양재, 세곡 이쪽 가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1970년대에 목적을 해서 지금 이제 그린벨트의 가치가 잘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뭐 좀 가치를 다한 어느 네, 정도 저는 묶어둘 했다고 보고요. 규제의 효용성이 다한 곳들이 네. 꽤 있을 거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린벨트가? 저는 이제 이걸 풀어가지고 그러면 무엇을 할 거냐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미래 세대를 위해 집도 좋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생활의 삶의 질을 올리는 다양한 시설과 또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반발이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환경 단체에서부터 우리가 태능 올림픽 선수촌 그 옆에도 태능의 이제 유네스코 그 등재 유산인 거죠. 그것도 있지만 결국은 교통 혼잡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100% 환영받는 정책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결국은 뭐 아무 어떤 분들이 무슨 이 그린벨트에 대한 또 환경 가치와 개발 가치 간에 여러 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실은 그 주민들이 저는 결정해야 되는 일인 거죠. 주민들이 따라서 이제 이 주민들께서 이 본인 주변에 있는 이제 그린벨트와 또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만큼 공익적인 효과를 누려야 하는데 이제 소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너무 싸게 집을 또 공급을 해서 로또 현상을 하거나 분양가 보통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로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신혼부부를 위해서 장기 전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서울 시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면 저는 뭐 찬성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네, 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 지금 두 분의 조금은 다른 의견을 들어봤고요. 또 하나 중요한 대책이 재건축, 재개발, 촉진, 이게 특별법 같은 거죠. 촉진법을 제정한다. 빨리 하여튼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뭔가 절차를 줄여주거나 좀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부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부진한 거냐 아니면 다른 부진할 수밖에 없는 다른 요인이 있느냐. 과연 이 대책, 이 법을 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근본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10년이고요. 보통 한 15년 정도 잡아야 되는데 우리 도정법에 따른 절차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하죠. 추진위부터 조합 설립도 해야 되고요. 건축 심의 받아야 되고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물론 추진위 전에 또 구역 지정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절차적인 문제, 절차. 또 인허가적인 문제, 네. 서울시하고 이제 건축 심의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는데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건축 심의 걸려서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지자체와의 갈등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공사와의 갈등, 뭐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소송이 걸린다든지 중단이 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조합원들끼리의 갈등이거든요. 네. 사업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리는데 정부가 지금 법을 만들어서 촉진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지자체와의 갈등은 좀 상당히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절차. 해줄게, 우리가 그렇죠.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그러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느냐? 최근에 공사비가 급등했잖아요. 건축비가 천정부지에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헌집 줄게, 새 집을 받는데 누구 돈? 조합원이 돈을 내야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포주공 같은 경우 5층짜리 용적률 80%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다 보니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게 되고 추가 분담금을 거의 안 내거나 내더라도 돌려받거나 내더라도 몇 천만 원 정도 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2, 3억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도 부담금이 내야 워낙 많이 되는 늘어나니까 되는 부담금이. 상황인데 결국에는 저는 그 사업성 건축 그 추가 분담금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힐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과연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가? 이번 대책에는 바로 그런 사업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구체적인 직접적인 방안은 없는 거죠? 용적률 상향, 용적률 상향 용적률 정도. 올려서 일반 분양을 좀 늘려주겠다는 내용인데 용적률 30% 포인트 상향 조정을 하는 정도로 저는 치솟는 공사비에 대한 추가 분담금 문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초안 폐지도 뭐 국회 통과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말은 나왔지만 이게 실제로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도 그 댓글을 주셨어요. 재건축, 재개발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면 빨리 하면 좋을 텐데 빨리 될 거다 이걸 폐지하면 이번 정부가 또 대책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참 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집값 부동산 대책이 나오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은 조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지방 찬바람이 부는데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지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에 사실은 이제 많이 또 인구가 계속 몰려오고 있는 거죠. 집중도는 심해지고 또 수도권이 또 계속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지방의 돈이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서울에 제가 올 들어 6개월 동안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에 사시지 않는 서울 외지인들이 서울에 집을 사신 분들이 특히 용산과 서초구에는 30%가 넘더라고요. 30%?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오르는 것이 보이고 규제가 완화한다 그러면 결국 지방의 돈들이 다 이제 수도권으로 또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7월 4일 지난달 7월 4일 이제 비상경제 장관 회의에서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세트, 그러니까 3종 프로젝트가 그랬어요. 제시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즉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역에 대하여 기존에 집을 가지신 분들이 한 채를 더 사는 세컨드 홈을 마련했을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고 또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을 하여 지방의 사실은 인구 소멸이라는 이 인구 개념에도 좀 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방세법이나 조세 제한 특례법 이런 법들이 이것도 지금 세법이 통과를 국회에서 해야 통과가 안 되는데 됐군요. 아직 걸려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세컨드 홈을 뭐 다주택 이런 개념에 볼 게 아니라요. 우리 관광 수요라든지 여가, 휴양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고향에 시골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 추가적인 뭐 한 채 더 추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 투자 부분에서도 좀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마련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수요를 뭔가 세제에서 빨리 뒷받침해서 그런 수요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있고요. 자, 집값은 계속 뛸 것 같고 실제 뛰고 있는데 정부는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아서 너무 조급하지 마라,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라고 하는데 그러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가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고요. 지방은 또 반대 현상인데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실수요자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에 좀 빠져 있는데요.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집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 잘 사는 목적인데 사실 우리가 변수들도 많고요. 미국이라든지 경기 상황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내년 상황을 예측하기도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력이 되고 또 실제로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내 집 마련 하셔라. 살다가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다? 지금이든 매수다 좀 내년이든 저는 언제든지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셔도 좋겠다. 왜?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집을 살려고 하면요. 막상 떨어질 때 절대 구입하지 못합니다.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못 사고 중간에 조정될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서 장기적으로는 또 결국에는 도심 지역들은 또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분들은 내 집 마련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 교수님께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니까 뭐 정부의 집값 안정 위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부족하다거나 추가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뤄지지 못한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문제라든지 분양가 결국은 상한제. 집을 많이 짓는데 그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사실 굉장히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금융 지원 부분들 금융. 네. 이제 9월 1일부터 우리가 스트레스 DSR 부채 상한 비율이 적용이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타이트하게 대출의 상환 월 이걸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또 주택 공급을 늘린다. 어떻게 보자면 지금까지 이제 주택 공급이 시장에서 잘 흡수가 된 거는 저금리에 내가 더 싸게 많이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해소가 됐었는데 사실 지금 이 물량들이 2008년, 2028년, 2029년까지 사실은 이 공급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대출이 쉽지 않고 또 부담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이런 공급이 실수요자의 부담 능력에 과연 얼마나 더 호소력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가격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네. 이런 것에 대한 좀 추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금융 부분에 대한 건 이번에 좀 구체적인 게 안 나왔죠, 사실. 네네. 뭐 금융 부분은 좀 빠졌고요. 아무래도 공급 확대 대책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진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미분양 대책도 이게 비아파트 세제 혜택은 나왔는데 지방 미분양. 차라리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뭐 6개월이나 1년 내에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해줄게, 취득세 면제를 해줄게, 대출 이자 좀 저리를 해줄게 이런 파격적인 대책이 나왔다면 PF 문제 해결도 되고 서울로 쏠리는 수요도 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런 정책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혹시 다음에 또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건 88 부동산 대책 토론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진미은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